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 등교 수업하고 수행평가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온라인 학습하면서 우리 이제 7월 달에 있을 지필평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15차시, 16차시, 17차시 세 차시에 걸쳐서 이 수권과 해수의 순환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내줬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수행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되게 막 원래 긴 영상을 막 보라고 그 전에는 했었는데 되게 짧은 영상으로 그때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짧아서 좋긴 한데, 이제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좋긴 한데, 어, 다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면서 오늘 복습을 진행하고, 이제 문제풀이도 선생님이 복습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과서 꺼내서 교과서랑 우리 펜, 색깔 펜, 빨강, 파랑, 검정 펜 이런 꺼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수업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교과서랑 펜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준비 안 되셨으면 잠깐 영상 멈추고 준비해 주세요. 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4페이지 펴보면 이제 수권이라는 중단원에 이제 두 단원이 있죠. 소중한 자원물, 해수의 다양한 특성. 자, 봅시다. 225쪽 봅시다. 자, 조금 확대해서 소중한 자원물. 물이 우리의 자원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 있나 보자. 함께 시작할게. 물이 부족한 까닭은? 물이 부족하대. 부족한 거 알고 있었어요? 네, 물이 부족하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구 보면은 와, 바다가 겁내 많아요. 어, 태평양이죠, 태평양. 바다가 겁내 많은데 왜 물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맨날 그럴까? 그 이유를 이번 이 단원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뭐라고 한다? 수권이라고 한다.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수권. 그래서 수권은 바닷물인 해수라는 것과 소금기가 거의 없는 담수라는 걸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바닷물이란 뜻이고, 담수는 영어로 fresh water래요. fresh water. fresh water.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맑은 물. 실제로 담자도 맑을 담자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맑다는 건 여러분들 뭐 깨끗하다, 오염됐다 이 개념이라기보단 소금기가 없는 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해수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대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가 많아, 땅이 많아, 지구에? 바다가 70%고 땅은 30%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바다가 얼마나 깊어. 그러니까 해수는 진짜 수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사실 수권의 대부분이 해수예요. 담수는 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자, 담수의 또 대부분은 뭐냐면 빙하예요. 빙하. 근데 이 빙하가 주로 어딨냐? 극지방,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또는 높은 산꼭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아시죠? 아니면 알프스 산맥 이런 데 그 얼음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빙하들이 있다. 그래서 담수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는 빙하, 두 번째는 지하수, 그다음에 호수, 하천수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구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권의 분포를 조사하는데 여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수권의 분포 조사하기. 인터넷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수권에서 해수와 담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조사해보자.
우리는 인터넷을 참고하지 말고 교과서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 226페이지에. 자, 그래서 수권의 물 중에서 해수와 담수가 차지하는 비율. 컨닝하고 올까? 수권 전체에서 해수가 몇 퍼센트래요? 97.47%래요. 그럼 담수는 나머지 2.53%. 대부분이 해수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97.3%니까 우리 해수를 파란색으로 칠해볼까요? 해수. 요거 다 해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으니까 일단 90% 9개는 다 해수야. 거기다 나머지 10% 중에서도 7.3% 그러니까 3분의 2 넘는 이 영역이 다 해수고 담수는 에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봅시다. 담수 중에서 요 노란 조그만 있는 담수 중에서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또 다른 색으로 펜으로 나타내 보자. 여러분들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까 쌤이 빙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와, 빙하가 전체 2.53% 중에 1.76%. 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2.53분의 1.76을 하면 되겠죠? 대충 왜 이렇게 안 써져? 대충 이게 한 뭐지?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70%라고 할까? 70%라고 하면은 또 딴 거 지하수가 0.76%. 그래서 지하수가 한 30% 차지하고 제일 조금 호수와 하천수는 0.01%밖에 안 된대요. 와, 진짜 너무 적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그 근사 값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빙하를 우리 초록색으로 해볼까? 빙하가 70%. 그러니까 담수 중에서 빙하가 70%. 그다음에 지하수를 노란색으로 할까? 지하수가 대부분 사실 거의 30%. 나머지 조금 뭐야? 호수와 하천수가 조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분포가 되더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컨닝을 했지만 요 표, 와, 우리나라 그 지구의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다. 대부분은. 담수는 2.53%밖에 안 된다. 근데 그 담수 중에서도 사실 대부분이 빙하와 지하수로 돼 있다. 호수와 하천수라는 건 강물이나 시냇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이걸 합쳐봐야 0.01%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해수이며 육지의 물은 육지의 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다. 자, 육지의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로 이루어져 있다. 담수 중 가장 많은 양이 고체 상태인 빙하로 분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아, 고체 상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해수 쓸 수 있을까? 바닷물 짜서 못 써요. 물론 해수를 가공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담수여야 돼요. 근데 그 담수 중에서 대부분이 또 빙하래. 여러분들, 빙하면 쓸 수 있을까? 이 빙하라는 그 물을? 빙하 얼음이니까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너무 먼 곳에 있을 뿐더러 그 얼음덩이를 가져와서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샤워하고 막 설거지하고 이럴 때 쓰려면은 그거 녹여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빙하도 못 써.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뭐냐면 호수랑 하천수예요.
근데 호수랑 하천수는 지구 전체 물의 0.01%밖에 안 된다. 너무너무너무 적은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물은 그거의 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권에서 우리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라고 다 수자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나? 수자원을 활용하는 그 용도는 뭐 이렇게 여기 좀 나와 있네요. 전국 지하수 이용량 현황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지하수랑 호수와 하천수. 호수와 하천수를 사실 제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하수는 이제 낮은 데서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거나 씻는 데 필요한 생활용수로 많이 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기계를 싣고 냉각하는 데 필요한 공업용수, 그 다음에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물이 쓰인다. 또 강에 댐을 지어 전기를 얻을 수도 있고 바다나 큰 강은 배가 지나가는 길로 이용되고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자원 활용 용도 첫 번째 생활용수, 두 번째 농업용수, 세 번째 공업용수, 네 번째 기타. 이렇게 기타는 그냥 이 세 가지로 알아두세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 교과서 227쪽 밑에 넣어보자. 수권은 지구에서 뭐가 분포하는 영역? 아이 쉽다.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다. 이 지구상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97% 넘게 해수입니다. 해수. 자, 그럼 나머지 2.53%가 담수인데 담수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또 빙하야 하필. 얼음덩어리야. 자, 우리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 죄송해요. 수자원이라고 한다. 물이라고 다 수자원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단원 끝났고, 자, 02 해수의 다양한 특성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02 해수의 다양한 특성은 단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에 태양 에너지가 도달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다가 있으면 거기 태양빛이 쫙 비추죠. 태양빛이 비추면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뜨끈하게 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 그 바다 놀러 가면은 바다인데 막 물이 따뜻해.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저 서해안 쪽에서 대천 해수욕장 이런 쪽에서는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 태양빛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는 좀 그래도 차갑고. 자, 근데 그 태양 에너지는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는 전달될 수 있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심, 깊이가 얕은 곳은 이렇게 바닷물이 있다고 해봐. 바닷물이 있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쫙 비추잖아? 태양빛이 이렇게 쫙 비추면 수심이 얕은 곳은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따뜻해져.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수심이 많이 깊은 곳은 깊으면 깊을수록 태양빛이 도달을 할까 못할까?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태양빛이 아무리 비춰도 깊은 바다는 그대로 바닷물이 그냥 차가워요. 오케이? 네, 그 말이고요. 따라서 해수면 근처는 수온이 높고 따뜻하다는 얘기죠. 얕은 곳은 수심이 깊은 곳은 수온이 낮다, 차갑다 얘기죠.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 229쪽 보면은 해수를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층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혼합층,
제일 위에 있는 층을 혼합층이라 그래요. 네, 혼합층. 그래서 혼합층은 왜 이름이 혼합층일까? 네, 여기서는 물이 혼합이 계속돼. 그러니까 바닷물이 계속 섞여. 근데 뭐 때문에 섞이냐? 바람 때문에 섞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람이 요 믹서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섞어준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온약층이라고 있습니다. 수온약층. 그래서 수온약층은 이 바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햇빛은 도달할까 못할까? 도달해요. 그래서 이 위쪽은 잘 안 보이네. 위쪽은 햇빛이 도달하니까 어때? 따뜻해. 막 따뜻해. 수온이 높아.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져. 왜냐? 햇빛이 점점 덜덜덜 도달해. 덜덜덜 도달하다가 아예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시작하는 층이 있어. 여기서부터인데 그게 바로 심해층이다. 그래서 심해층은 여기나 온도가 어때? 똑같아. 뭐 이거 한 4도 되나? 그래프 보면 온도가 똑같아. 왜 똑같을까? 여기도 햇빛이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와.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햇빛이 공평하게 다 안 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차가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심해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합층은 온도가 어때요? 이 온도 그래프 보면 온도가 여기나 심해층이랑 비슷하게 혼합층도 온도가 일정해. 왜 일정할까? 햇빛이 도달 못해서 일정할까? 아니에요. 여기도 도달하고 여기도 도달하는데 여기가 당연히 제일 뜨겁겠지 처음에는. 근데 혼합층은 시도 때도 없이 바닷물이 섞이니까 계속 바람이 이렇게 휘갈겨 주니까 여러분들 섞으면은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똑같아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섞으면은 똑같고 뭐 라면 국물에 차가운 물 섞으면은 처음에는 차가운 층, 뜨거운 층 나눠져 있다가 이제 다 합쳐져서 똑같이 미지근하게 되는 것처럼 혼합층은 물이 계속 섞이니까 온도가 일정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수온약층 아까 얘기했지만 수온약층은 바람은 도달 못하고 그 대신 뭐는 도달해? 햇빛은 도달하는 곳이야. 그래서 햇빛이 근데 도달하는 게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요 윗부분은 햇빛이 많이 도달해. 여기는 조금 도달해.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고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온 약층의 특징이 또 뭐냐면 수온 약층은 물이 섞이질 않아. 위아래 물이 섞이질 않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물질이 그러는데 물도 그 4도씨 이하의 물은 조금 다른데 4도보다 높은 물, 그러니까 지금 요 4도가 한 이쯤 되니까 수온 약층의 물들은 섭씨 4도보다 높은 물이야. 근데 4도보다 높은 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 뜨거울수록 밀도가 낮아. 그 말이 뭐냐? 뜨거울수록 가벼워. 온도가 높을수록.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면 A의 온도가 높아요? B의 온도가 높아요? 네, A 부분의 온도가 높죠.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그랬어? 가볍다 그랬어. 가벼워. 그럼 가벼우면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위로 갔겠지. 근데 이미 위에 있어. 그러면 이 가벼운 물들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 마찬가지로 B에는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면 무거워진다 그랬습니다.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이미 밑에 있어. 오케이? 그럼 요 위에 있는 물이랑 요 밑에 있는 물이랑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위에는 위에 있는데 가벼워. 이미 위에 있는데 가벼워. 그러니까 위에 가만히 있어. 밑에는 밑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수온 약층은 특징이 뭐냐? 굉장히 안정돼 있다. 안정돼 있단 말은 별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 층들이 지구 모든 곳에서 혼합층은 이만큼, 예를 들어 0에서 200m, 수온약층은 200에서 1000m, 심해층은 1000 이하, 다 이렇게 똑같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혼합층이 두꺼운 지역도 있고 더 얕은 지역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수온약층이 막 더 온도 변화가 급격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바다도 있고, 뭐 심해층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혼합층의 이 온도 있잖아. 여기는 지금 대충 17도 정도 되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근데 이 혼합층의 온도가 17도가 아니고 더 높은 나라도 있고, 심지어 혼합층 자체가 막 애초에 4도씨야.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이 사실상 없고 처음부터 심해층처럼 되는 그런 바다도 있다. 그래서 그게 뭐에 따라 달라지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혼합층이라는 층이 두꺼워지려면 어때야 될까? 바람이 세야 돼. 바람이 세면 요 200m까지만 섞이는 게 아니라 막 500m까지 섞여. 그래서 혼합층이 더 두꺼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일수록 혼합층이 두껍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카트 다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혼합층 자체의 온도는 뭐에 달려 있어요? 그 지방이 얼마나 더운 지방이냐. 예를 들어서 저 적도 근처, 그러니까 저 인도네시아 앞바다, 말레이시아 앞바다 이런 데는 이 수온 자체가 이렇게 높아서 그 혼합층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 그래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저 북극 근처의 바다, 뭐 우리 연어 많이 잡히는 노르웨이 앞바다 이런 데는 애초에 온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그 그래프 온도 분포 그래프는 꽤 달라진다는 얘기 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염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해수는 여러분들 짜요? 바닷물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바다에서 수영하다 보면 바닷물 먹죠? 짜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닷물은 짜다 보니까 너무 따가워. 눈이 따가워. 그래서 그 물안경 안 쓰고 들어가면 너무 따가워서 쌤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 보면 해수에서 짠맛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가 알 수 있죠. 그 까닭은 해수에 짠맛을 내는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 그러느냐? 염류라 그럽니다.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그래서 염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다른 말로 그 순수한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죠. 그 밖에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등이 있다. 그래서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 그러고 그 염류의 양을 요 단위로 나타낸 걸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PSU나 퍼밀을 씁니다. 여러분들 퍼밀,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이에요. 원래 센트가 그 100이라는 뜻이고 밀이 100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퍼밀 해서 1000분의 1이란 뜻입니다. PSU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는 퍼밀을 썼어요, 단위를. 근데 퍼밀을 썼는데 이제 퍼밀이란 단위가 막 온도에 따라서 막 똑같은 바닷물인데 뜨거울 때는 막 몇 퍼밀로 재졌는데 차가울 때는 몇 퍼밀로, 이게 좀 온도에 따라 막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온도랑 이런 거에 관계없이 딱 통일된 좀 더 정교한 단위가 필요하겠다 그랬어요. PSU라는 게 나왔고요. 거의 퍼밀과 똑같은 단위인데 좀 더 정확도를 높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 PSU다. 그러니까 바닷물 1kg 있으면 그 물 다 증발시키면 염류가 35g 정도 남게 된다. 그게 35 PSU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수 1kg 속에 염류가 평균 35g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물은 몇 g이야? 그 나머지 965g이겠죠. 그래서 합쳐서 1kg. 근데 이 염류 35g을 또 분석해보자 이거야. 그 속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누구야? 염화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21g이네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 세 번째로 많은 게 황산 마그네슘, 그 다음 뭐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기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세계 평균 염분이 35 PSU라 그랬죠. 평균이란 얘기는 그러면 세계 곳곳이 염분이 다 일정할까 조금씩 다를까? 달라요. 자, 염분은 어떻게 되냐? 강수량의 차이, 증발량의 차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담수의 양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곳은 염분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 이거 뭔 말이야? 비가 겁내 많이 와. 비가 많이 오고 증발은 그거만큼 안 일어나.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비는 여러분들 짜요? 아우만 안 나요? 아우만 안 나는 담수입니다. 비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담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 많아지는 거야. 순수한 물이 965가 아니고 막 더 많아. 막 900 몇십 g이 돼. 그러면 염류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곳은 염분이 낮다. 염분이 낮아요. 또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거. 강물은 여러분들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담수예요. 그래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흘러간 그 직후에 그곳은 염분이 좀 낮겠죠. 그래서 염분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표층이라는 건 뭐 그 얕은 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대요. 이쪽이 32.0g이네. 점점 높아지네요. 왜 이 육지랑 가까운 쪽의 염분이 제일 낮을까? 그렇죠. 여기 강들이, 여기 강들 보이나요? 요 강들이 흘러나오니까 담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염분이 좀 낮고, 이제 먼 바다는 전 세계 평균이랑 비슷해지겠죠. 35로 점점 가까이 가고, 동해는 왜 이렇게 염분이 얕은데도 높을까? 동해 쪽으로는 흘러가는 강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너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강물이 다 이렇게 흘러가서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은 진짜 손에 꼽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물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뭐 염분이 낮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지도인데 여름철 봅시다. 여름철은 이 강물의 영향보다 훨씬 더,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27, 막 29, 30 여기가 훨씬 낮아. 왜 여기가 훨씬 낮을까? 여름철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비가 겁내 많이 와요.
근데 B는 여러분들 짠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곳에 이렇게 염분이 낮아진다. 강물의 영향도 있겠죠, 물론 조금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압도적인 영향이 비의 양, 강수량에 달려 있다. 네. 그래서 염분이라는 거는 전 세계 평균은 35이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염분 자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끼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아까 염류 1등 누구야? 염화나트륨, 2등 염화마그네슘, 3등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이렇게 되는데 요 순서가 바뀔까 안 바뀔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염분이 27밖에 안 되는 지역 있잖아. 여기 27, 25 막 25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물을 펀 다음에 여기 32 되는 지역에서 또 물을 펀단 말이야. 바닷물을. 그랬을 때 염분 자체는 당연히 여기가 높죠. 여기를 A, 여기를 B라 그랬을 때 B가 높아. B가 높은데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끼리의 내부 순위는 어떠냐 이거야. A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 얘도 염화나트륨 제일 많을 거야. 얘도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을 거야. 이 비율이 요 염료의 비율과 순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2등은 누굴까? 2등은 얘도 염화마그네슘. 이렇게 화학 기호로 써봤어요. 얘도 염화마그네슘이 2등이다. 3등 누구야? 황산마그네슘. 얘도 황산마그네슘이 3등. 얘도 황산마그네슘이 3등. 그 1, 2, 3위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율까지 일정합니다. 여기 그 정확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가랑 나 해역을 봤어. 그랬더니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야. 근데 염료의 양 전체적으로 가가 높아 나가 높아. 24보다 26이 높고 3.3보다 3.6이 높고 1.4보다 1.6. 나가 높아. 염분 자체는 높아. 근데 얘네끼리의 비율을 보자. 얘네끼리의 비율은 보면 염화나트륨 24.17 대 3.38 대 1.47 대 2.23. 나 26.16 대 3.67 대 1.67 대 2.40. 이거 계산해 보잖아. 비율이 거의 똑같아.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이 가랑 나랑 비율은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분 자체는 달라요. 지역에 따라 평균은 35지만 지역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염류 사이의 비율, 물을 뺀 진해끼리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거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염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해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순환하여 골고루 섞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봅시다.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세 계층. 첫 번째, 잘 섞여 혼합층. 두 번째,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수온 약층. 매우 안정된 섞이지 않는 층이라 그랬고, 저 깊은 바다 햇빛도 도달 안 해서 그냥 똑같이 차가운 심해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 그럽니다. 염류는 물질을 말하고 염분은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염분의 단위 PSU나 per 쓴다 그랬죠. 자, 그다음 해수의 염분은 달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우리 중단원 매듭 짓기도 해봅시다. 잠깐만. 교과서 233쪽 보자. 자, 수권의 분포. 그래서 1번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권이라 그런다.
아이고 이거 왜 나왔지? 자 2번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뭐예요? 네, 해수예요. 해수. 그 다음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러니까 물의 온도 분포에 따라 세 개 층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처음에 일정한 층을 우리 혼합층이라 그러죠. 왜 저기는 온도가 안 바뀌고 깊이에 따라 일정해요? 계속 섞어주거든. 누가? 바람이. 자, 그다음에 요 온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는 물이 안 섞여요. 왜 안 섞여? 첫 번째, 바람이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섞일 염려가 없고. 두 번째, 위에는 온도가 높고 밑에는 낮아.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가벼워. 그래서 가벼운 게 이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섞일 일이 없고요. 자, 세 번째,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심해층, 수온이 낮고 거의 일정한 층이 심해층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염분,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 그럴까? 염류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 그럽니다. 염분의 단위는 PSU 또는 퍼미를 쓴다 그랬고, 전 세계 모든 바다는 염분은 달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이거를 염분의 비가 어떻다? 일정 법칙이라 그럽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여기 스스로 확인하게 봅시다. 해수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해수의 아까 그 97%는 뭐냐면 전체 물 중에서 해수의 양이 97.3%라는 거고, 해수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양은 해수 vs 담수가 아니고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이 30%, 해수가 70%를 덮고 있다. 자, 2번.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옳은 것의 V표. 빙하, 호수, 지하수 등 소금기가 거의 없는 물을 담수라고 한다. 맞나요? 네, 맑을 담자 후레쉬 워터라 그랬죠. 3번 혼합층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혼합층에서 수온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수온 일정해요. 그래서 급격히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염화나트륨 맞나요? 맞아요. 자, 5번 염분 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염분 비는 아까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염분. 와, 이거 한 끗 차이에요. 염분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염류 사이의 비, 염분 비는 무조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습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